no, I would not protect you. In fact,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. You got to pay. You got to pay your bills.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나토 압박에 유럽 각국도 병력과 국방 예산을 늘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포함한 동맹국들한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세계의 경찰 비용을 혼자 다 내지 않도록 분담시키는 건데 한국도 예외는 아닐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. 500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. I said, why didn't you do this before? They said nobody asked. So it's got to go up. It's got to go up.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과연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서 어떤 요구 사항들을 내놓을까요? 우선 이미 우리가 한 차례 겪은 바 있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또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무리하게 요구해서 협상을 1년 반 넘게 표류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. 트럼프 재집권 시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도 최근 정책 제안서에서 동맹국들의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시켜야 한다며 한국을 그중 하나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 재집권 시 미 항공모함 전단,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 비용이나 연합훈련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한미가 지금 연합훈련을 다시금 정상화하고 대규모로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거예요. 뭐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한국 뭐 니네 돈 내라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.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규모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.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주한미군의 철수를 수차례 거론한 바 있습니다.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수차례 주장했고 이에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2번째 임기 때 우선 계획으로 두는 게 어떠겠느냐라고 건의했고 이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맞다, 2번째 임기에 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. 최근 나토의 방위비 압박에서도 보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의 인식 변화가 없다면 주한미군의 기능, 규모 등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또 손을 보려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. 트럼프 재집권 시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. 현재 미국이 마주한 가장 큰 국제적인 위협은 중국 공산당이라며 한국이 한미 동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많을 것이다. 미군 병력과 항공기, 함정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이러한 전력은 중국을 더 억제하는 방식으로 분산될 수 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실상 북한 대응으로 국한이 된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직접적으로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, 그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. 여기는 28,500명, 사실 숫자보다 중요한 게 기능이거든요. 기능이라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전쟁이 났을 때 이 대규모 미 증원군을 받아들이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, 사령부 기능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냐. 그거를 바꿔버리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. 다만 현재로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같은 사실상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. There might be actually be some political momentum towards reducing forces, but it's hard to imagine a total withdrawal or even a really meaningful withdrawal. All this is the part of an apparatus that contains China.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줄 것은 주되 지킬 것은 지키는 방향으로, 즉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국가 이익과 이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비용을 구분해서 대응 전략을 세심하게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미측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받아내도록 빅딜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. 우리가 꼭 얻어야 할 핵심 이익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한국이 유사시 제공받기로 되어 있는 미국의 핵 우산이 적시에 적확하게 제공되도록 보다 확실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입니다. 우리가 되려 반대급부로 받아야 될 거는 미국의 핵 억제를 대한민국에게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.
미국 본토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한국 방어를 위해 쓴다고 하지만 정확히 얼마 이상은 최소한 쓸 수 있다는 계산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.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. 더 나아가서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옵니다. 기본적으로 너희 안보는 너희가 책임지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핵 능력을 더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,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경우에도 좀 개정해달라 이런 요구도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. 나토에서 탈퇴하려면 미 대통령이 미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안이 만들어진 것처럼 한국에 대한 미 방위 공약도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의회 외교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옵니다. 사실은 지금부터 외교부나 우리가 대사관이나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되거든요. 왜냐면 올해는 대선 선거해기 때문에 입법 활동자를 안 하는 해기 때문에 이제는 3월, 4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든 자꾸 이게 접촉해가지고 미국 의회 특히 상원 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미리 준비해서 외교력을 발휘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이처럼 정부는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은 물론이고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해도 국익의 타격이 최소화하도록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.